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주역 강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설명하는 것에 다소 어눌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이 건쾌에서 이 군자는 종일 건건하다. 그리고 군쾌에서 이 군자는 바로잡고자 간다면 처음에는 이 혼미하고 나중에는 이 군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군자는 이 누굴 말하는 것인가? 이거 하나만 알면 이 주역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블은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그리고 또 불경은 이 부처님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역은 바로 이 서백창 이 문학의 일대기입니다. 주역에서 이 군자라는 표현은 총 2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주역 본문에서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백창 문왕은 군자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이 주역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군자는 누구다? 서백창 문왕이다. 서백창은 이 군자다. 이것은 이 그 누구도 주역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역은 서백창 문왕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곤계를 계속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곤계 63까지 설명드렸는데 곤계 초육에서 이상 견빙지에 관련해서 왕부지의 주역 외전 곤계 리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부지의 주역 외전 곤계 부분에서 리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한문 원전을 살펴보고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읽어보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 거론할 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제가 그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의 흐름은 부른다고 오지 않으며 음양은 패하고 이르는데 편중되지 않는다. 그러한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상, 서리를 밟는다는 것은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변지부조, 분별함을 일찍 하지 못했다 라고 하였다. 일찍 분별한다면 가령 서리도 없고 얼음이 단단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즉 가령 큰 변화에 있어 양은 있고 음이 없으면 어떨까? 나는 말해보겠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이 은결한 것이고 얼음은 물이 은결한 것이다. 모두 땅 위에서 출현하는데 하늘이 변화하여 운행하는 바이다. 마르게 하는 음은 얼고 차갑게 해서 만물을 죽이지만 땅속의 물과 샘은 그 흐름을 고치지는 못하며 초목 뿌리 생명을 바꾸지도 않고 벌레들을 모이게 하여 그 성질을 상하게 하지도 않는다. 또한 가히 증거로서 땅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죽인다. 하늘의 마음은 어질고 사랑하는 것이니 양의 덕은 생명을 베풀고 즉 장차 반드시 이것으로 불끈하여 그 생명 가진 것을 소중하게 한다. 이에 빈 하늘 위에 겸손하게 하며 깊은 연못 아래로 잠기게 하여 그 소위 윤택하고 흡족하게 다양한 것을 음에 명하여 벌리게 하고 오직 소위 마르게 하여 서리가 되게 하고 얼음이 되게 한다. 이로써 꺾이게 하고 죽여서 성품을 모이게 한다. 즉 양의 반대가 음이고
죽이고 상해를 입히게 하는 고통을 준다. 물로써 위험을 보태어 거짓없게 하고, 즉 열고 열어서 초목이 이제까지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서로 찾게 하여, 비록 말하자면 기후의 셈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한 이렇게 다루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난 세월 속에서 비웃음을 받은 자우를 비웃지 않을 수 있고, 즉 종모가 은공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기와 복록을 편중하지 않는 송공의 귀뜸이 있었다. 즉 자하는 그 말이 어긋나지 않았다. 궁중에 두 명의 성인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측천모가 당나라를 어쩌지 못하였다. 연나라는 스승의 약속을 차용하지 않았고, 즉 금나라와 몽고는 송나라를 다 먹지는 못했다. 음은 양을 마르게 한다. 어찌 양으로부터 거짓이 있겠는가. 일찍이 분별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부부, 군신, 오랑캐와 중화 각기 분수가 있는 것이니 스스로 다하지 않고 서로 불통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왕부지가 주역 공쾌에서 리쌍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부지는 그 성인이 말씀하신 문헌전에 나오는 그 변지부조라고 해서 이 분별할 것을 일찍 못했다라는 것을 조변, 일찍이 분별한다. 조변 즉 일찍이 분별한다면 이 선대의 정치가 어수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부지는 성인들이 말씀하신 서리를 먼저 내리게 하고 그 뒤에 얼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즉 얼게 한다면, 일찍 분별하여 정신 차리면 명나라가 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어 보입니다. 저는 서리를 밟으면 얼음으로 굳어져 이른다는 말을 말 그대로 풀이를 합니다. 주역을 풀이했던 학자들이 이 단순한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음량을 거론하고 하늘과 땅의 도리를 설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서리를 미리 내리게 하고 그 뒤에 얼음을 얼게 하여 대비하게 하였다고 논리 비약을 하고 있지만, 왕부지는 자기 나름대로 그와 반대로 일찍 얼음을 얼게 했으면, 아니 그 서리와 얼음 자체가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각기 분수가 있는데, 오랑캐인 청나라가 명나라를 짓밟는 것에 항의하거나 대항하고자 했던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역 본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왕부지의 생각도 잠시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주역 외전의 공개 부분에서 서리를 밟으면 굳어져 얼음에 이르게 한다는 문장과 관련해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곤쾌 전체적인 문장들은 이 누에고치로 비단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괴입니다. 이건 역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서리를 밟으면 굳어져 얼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얀 서리처럼 고치를 틀기 시작하여 견고한 누에고치가 된다는 그 은연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도월 선생님께서 가끔 그 왕부지 하길래 제가 왕부지가 쓴 이 주역 외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왕부지 글도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월 선생께서 주역은 점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긍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주역에 관해서 뭐 의리학, 상수학 뭐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역 그 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역을 서백창 문항에 썼다고 알려졌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역 자체가 이 문항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알면 주역은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곤괴 육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이 관랑 무구무예. 괄자는 이 묶을괄, 모을괄, 우리가 이제 괄호할 때 이 괄자를 씁니다. 낭자는 주머니낭, 그리고 예자는 길의 명예에 이렇게 뜻을 갖습니다. 이 고치 주머니를 찾아서 모으는 일은 허물도 아니고 명예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고치에서 그 누에에서 고치들을 골라내서 모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6호 황상원길 황색 치마가 길하다. 이 황이라는 글자는 그 왕이나 귀족들이 가슴에 두른 노란 폐역을 상징하는 글자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노랗다라고 이제 글자가 정해졌는데 여기서는 이 노란 폐역을 누빈 치마가 가장 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에고치 중에서 어쩌다가 이 노란색을 띠는 이 누에고치가 간혹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졌을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데 이 노란 고치들을 모아서 비단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하면 매우 귀하고 최고로 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구찌나 샤넬 뭐 이 정도의 유명한 브랜드처럼 그 이상의 것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상육, 용전우야 기혈현황. 이 들에서 누에를 가지고 길쌈하는데 폐옥을 누비듯 천 만들기를 맹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전이라는 이 표현은 누에고치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 길쌈합니다. 길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전우야는 들에서 길쌈하였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기혈현황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그 피는 검고 누렇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상 이 혈이라는 이 글자는 이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혈이라는 글자는 혈맹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주역에서 혈이라는 글자가 총 6번 나옵니다. 모두 혈맹하다, 다짐하다, 맹세하다, 약속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피라고 번역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난해한 글이 됩니다. 이 혈이라는 이 글자가 주역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귀매캐에도 이 혈자가 나옵니다. 귀매캐는 이 시집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괴인데 이 귀매괴 상륙에 여승광, 무실, 사규양, 무혈, 무유리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혈자가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인이 광주리를 이고 가는데 실하지 않고 무사가 양을 잡아 혈맹을 다짐하지도 않았다.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이롭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 결혼 예물을 지참하지도 않고 또한 결혼 맹세도 하지 않고 시집 가더라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양을 잡았는데 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면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글이 됩니다. 이 용전우야 기혈현황이라는 이 문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이 들에서 싸우는데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용이 싸우는데 그 피가 검고 누렇다. 피가 검고 누럴 이유도 없지만 이것을 용은 하늘이니 그 빛이 검고
들에서 싸우는데 들은 돼지이고 땅이니 그 빛이 누렇다 하고 부연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역의 문장은 주역의 이 문장은 훗날 주역을 잘못 이해해서 그 유명한 천자문의 천지현황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그럴듯합니다. 이건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기혈현황이라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해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현이라는 글자는 실오라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실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확대돼서 오늘날 우리가 원단이라고 하는 그 원단을 천이라고 하는데 현은 천을 말하는 글자입니다. 밤하늘은 검습니다. 낮에는 하늘이 파랗습니다. 초목은 푸릅니다. 여기 어떤 의미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주역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지 그것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현황이라고 해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 말은 그저 그런 말을 천자문 서두에서 우리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막연해 보입니다. 현자가 현묘하다고 해서 하늘은 현묘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용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누에고치를 가지고 싸우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우리말로 길쌈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들에서 누에를 가지고 길쌈하는데 폐옥을 누비듯 천 만들기를 맹세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들에서 길쌈하는데 천 누비기를 다짐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66. 이영정. 오랫동안 이롭다는 점괘다. 이 직무를 짜는 일은 이 돈을 버는 일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인 중심이 직물산업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된 경제활동입니다. 세금을 직물로 내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직물로 거래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직물산업은 이처럼 오랫동안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 주역 곤캐에서 이 누에를 가지고 비단을 만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단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그 산업으로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경제적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곤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가 있는데 무엇이 합리적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면 어떤 해석이 합당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